안녕하세요. 제 ETF가 자동으로 바뀐다고요? 네, 5월 1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나스닥이 30년 동안 손대지 않던 규정을 단 한 번에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본 성장을 응원하는 머니톡입니다. QQQ, I,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가지고 계신 분, 심지어 S&P 500 ETF 가지고 계신 분, 이 영상은 전부 여러분 자산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X 한 기업을 위해 바뀐 그 규정이 여러분 잔고를 어떻게 다시 짜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오늘은 새로 바뀐 나스닥백의 규칙과 거기에 역대급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QQ,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규정이 정확히 여러분 자산을 다시 짜는 룰입니다. 나스닥백, 우리가 흔히 NDX라고 부르는 이 지수는 1985년에 출시됐습니다. 올해로 4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대표 기술주 지수죠. 그런데 이 지수에는 30년 가까이 거의 손대지 않고 유지되어 온 한 가지 관행이 있었습니다. 신규 종목이 들어오려면 최소 3개월의 검증 기간을 거친 뒤 매년 12월에 단 한 번 열리는 연례 리밸런싱 때만 편입될 수 있다는 룰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 새로 상장돼도 나스닥백에 들어오려면 일단 줄 서서 기다리고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30년간 그렇게 굳어있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나스닥이 조용히 새 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2026년 5월 1일 바로 보름 전에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패스트 엔트리, 이름 그대로 빠른 차선입니다. 초대형 IPO 기업은 상장 후 단 15거래일 만에 나스닥백에 편입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엔 최소 3개월이 걸리던 길이 단 3주 만에 통과되는 새 길로 바뀐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나스닥은 두 가지를 더 건드렸습니다. 첫째, 지수에 편입되려면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 그러니까 유동 주식이 최소 10%는 되어야 한다는 오래된 요건이 통째로 폐지됐습니다. 둘째, 편입 시점은 정확히 5거래일 전에 시장에 사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건드리지 않던 룰을 단 한 번에 세 군데나 다시 짠 겁니다. 30년간 굳은 문을 다시 짜면서 옆에 빠른 차선까지 새로 깐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무엇이 30년간 굳어있던 룰을 바꿨을까요?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시장이 빨라져서, 그 정도 이유로 30년 관행을 통째로 다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30년간 안 움직였던 그 규정이 어떤 한 기업을 위해 통째로 다시 짜였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게 왜 여러분 ETF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 맞습니다. 2026년 4월 1일 스페이스X는 SEC의 S1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했습니다. 목표는 6월 나스닥 상장입니다.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들어가셔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번 상장에서 노리고 있는 기업 가치 1.75조에서 2조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게냐 하면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1.7조 달러를 넘어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IPO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스페이스X 매출은 187억 달러, 손실은 50억 달러입니다. 매출의 약 125배에 해당하는 가격이 지금 기업 가치에 매겨지고 있는 겁니다. 1년 매출의 125배 가격,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통째로 지금 가격에 당겨놓은 모양새입니다. 손실이 나는 기업에 사상 최대 밸류에이션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기업을 위해 나스닥이 30년 만에 문을 다시 짰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스페이스X 한 기업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았다고요. 단일 기업이 들어올 길을 만들기 위해 시즈닝 기간을 줄이고 유동주식 최소 요건을 없애고 사전 공시 단계까지 새로 설계한 구조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한 기업 상장이 왜 여러분 ETF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지? 답은 자금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QQQ 한 종목, 운용자산만 약 3,72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QQQ를 포함해서 나스닥백을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이 전부 합쳐 6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패시브 ETF는 지수의 종목이 편입되는 그 순간 시장가로 한꺼번에 사들입니다. 운용사가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 룰을 따라 기계적으로 사는 구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나스닥백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전 세계 6천억 달러가 한 종목을 향해 동시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모양을 한 단어로 줄여서 부릅니다. 상장 비임이라고요.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직선으로 솟구치는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물량은 적고 수요는 폭발적이면 주가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방향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건이냐? 아닙니다. 큰 IPO마다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2004년 구글, 2012년 메타, 2020년 에어비앤비. 대형 IPO가 인덱스에 닷철 내릴 때마다 패시브 자금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번 스페이스X는 그 규모가 다릅니다. 아람코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IPO에 6천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직선으로 연결되는 그림이거든요.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백에 편입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QQQ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한 번도 누르지 않아도 5월 1일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여러분 잔고에 스페이스X가 자동으로 한 줌씩 쌓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QQQ,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같은 ETF는 전부 패시브 상품입니다. 운용사가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지수에 들어있는 종목을 그 비중 그대로 따라 사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바뀌면 ETF도 같이 바뀝니다. 나스닥백에 스페이스X가 편입되는 순간 그 지수를 추종하는 모든 운용사가 같은 시점에 시장가로 일괄 매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잔고 안에서 여러분 손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한 줌이 자동으로 쌓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 놓이는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미 QQQ를 들고 계신 분,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을 들고 계신 분,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을 들고 계신 분, 가만히 두시기만 해도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별도로 매수 버튼을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추가로 뭘 사야 하나, 지금 들어가야 하나, 그 조급함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같이 따라오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 종목이 들어오면 기존 100종목 중 일부는 비중이 줄거나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들어오는 그만큼 제가 들고 있던 다른 종목의 자리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잔고에 새 이름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잔고의 구성표 자체가 다시 짜이는 거죠. 여기에 한국 투자자라면 환율 변수도 끼어듭니다. 5월 14일 기준 원달러 1,492원, 1,500원 코앞의 박스권입니다. 정점 근처에서 한꺼번에 추가 매수하시면 환차손 리스크를 같이 얻는 모양이 됩니다. 장기 보유라면 보수도 한번 짚을만 합니다. 같은 나스닥백을 따라가는데도 QQQ가 0.20%, QQQM이 0.15%, 국내 상장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이 약 0.0068%,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이 약 0.0062% 수준입니다. 10년, 20년 들고 가시면 이 차이만큼 한 줌이 늦게 쌓이거나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매수된다는 건 누군가 그 직전에 먼저 사두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5거래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 5거래일 이야기입니다. 사전 공시 5거래일 룰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편입 5거래일 전에 누가 들어갈지 시장의 공시가 미리 나갑니다. 그 5일 동안 기관과 초단타 알고리즘은 먼저 들어가고 ETF 운영사는 5일이 지난 그 자리에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결국 기존 ETF 보유자가 한 단계 올라간 가격에 편입분을 떠안는 구조죠. 비슷한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2020년 12월 테슬라의 S&P 500 편입돼 발표는 11월 16일, 실제 편입은 12월 21일이었는데 그 사이 주가는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매수해야 하는 시점엔 이미 가격이 한참 위에 가 있었던 거죠. 사전 공시 5거래일은 그 압축판입니다. 차라리 공모주로 직접 받으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수요 예측 최소 참여 금액이 약 15억 원이고 한국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에도 15 영업일이 필요해 일정이 빠듯합니다. 개인이 직접 청약하는 길은 사실상 닫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분명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행동 옵션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이미 QQQ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대로 두시는 것만으로
상태로 자동 편입 노출은 잡혀 있습니다. 더 담으실 거면 한 번에 몰지 마시고 분할로 나눠 들어가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둘째, 우주 테마에 더 가깝게 가고 싶으시면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나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처럼 상장 후 최대 25% 비중까지 빠르게 편입하는 ETF가 있습니다. 다만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는 상장 첫날 1시간 만에 완판될 만큼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돼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셋째, 세금 통로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는 ISA에 담으면 일반 계좌 15.4% 대신 9.9% 분리과세, 연금저축에 담으면 운용기간 동안 과세가 이연됩니다. 리스크도 짚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매출의 약 125배 가격이 매겨진 미래 기대치를 통째로 당겨놓은 종목입니다. XAI 합병으로 결합가치는 1.25조 달러, 머스크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도 커졌고 원달러 환율은 1492원으로 정점 근처입니다. 자동 매수의 수혜자가 될지 비용을 떠안는 쪽이 될지는 결국 들어가는 가격과 속도에서 갈립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30년 관행을 단 한 번에 다시 썼고 6월 상장 예정인 스페이스X는 단 15거래일 만에 나스닥 100에 편입될 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QQQ,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잔고에는 별도 매수 버튼 없이도 스페이스X가 자동으로 한 줌씩 쌓입니다. 다만 그 직전에는 사전 공시 5거래일이라는 사각지대가 있죠. 그 흐름에 어디쯤에 내가 서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자동 매수의 수혜자가 되느냐, 비용을 떠안는 쪽이 되느냐를 가릅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자산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